과연 이 강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아젠다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좀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데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죠. 좀 진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계속 이제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이제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다양한 기업에서 뭐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보면 다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요거를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로 관통되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을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경영 전략이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실무와 또는 현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또 고민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람의 역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자 초석이 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역량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DX 전략에 대한 이제 그런 또 역량이 필요할 거고 전사적으로 필요한 또 공통 교육의 그런 역량이 있을 겁니다. 현업에서 이제 실무단에서 해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소프트 스킬, 뭐 하드 스킬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또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DX, AX에 대한 이제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은 또 너무나 중요한 또 근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데이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고객사와 논의를 해나가면서 고객사의 고민을 많이 들어봤을 때 이러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 교육을 잘 했는데 개인의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성과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무로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리더가 데이터를 제대로 볼 줄 모르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리더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까지 있을 정도로 이 리더의 데이터 역량이 또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이제 데이터 분석의 활용과 또 어떠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AI가 다 또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뭐 AI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러한 또 고민을 안고 계신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교육을 갈 때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교육을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한 일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직의 스폰서십을 제대로 받지 못하 따라서 그러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데이터 교육을 이제 받고 이게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일 때 조직의 스폰서십을 오롯이 잘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균형에 대한 고민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이론에 방점을 둘 거냐, 실무에 방점을 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의 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교육이라고 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관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까지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차선 행동과 전략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래를 보는 것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만이 아니라 최악과 최선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많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의 어떤 목적이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해답을 구할 것인가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4년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데이터 교육의 좀 특징을 한번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육의 좀 사례도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고객사의 좀 컨피덴셜한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공유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024년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육이 어떠한 기조로 이루어져 왔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해석인데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좀 많은 포커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실무선의 교육만이 아니라 리더급으로 좀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빈 카운터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경영을 할 때 숫자와 데이터로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본질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회사 중에 뭐 보잉 같은 회사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잘 나가던 항공사였었는데 너무 이게 재무적으로만 이제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는 뭐 엔지니어를 홀대하고 안전을 좀 홀대 이제 좀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러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이제 예시들을 얘기를 하는데 경영자가 콩만 세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제 빈 카운터스라고 비유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콩만 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특히나 리더가 갖춰야 하는 10가지의 데이터 해석 접근법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리더라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제시를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10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질문을 잘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걸 또 견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더 객관화하고 솔직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상관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인과관계를 잘 탐색해야만 우리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또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관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편견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와 타당함이 상충이 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공유를 함으로써 또 리더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이게 분석의 스킬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또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해답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또 동시에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좀 가시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구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차트 리터러시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 확장의 측면에서 데이터를 잘 혼합해서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AI를 잘 활용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리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직접 핸들링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견지해야 되는 그런 10가지들을 제시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제시를 드리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조별 토론을 통해서 이 10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10가지 이외에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도출하는 과정을 또 거친 바가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설문을 응답을 한 결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한 33% 정도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실제 현업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이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10% 정도는 데이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면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킬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또 많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을 해보면 이제 뭐 하나의 예시인데 대부분은 이 AI 활용에 대한 그 순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생각보다 AI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감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이러한 현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했던 이제 바들의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두 번째는 이 협업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련된 이제 교육을 진행을 쭉 해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온리 데이터 관련된 교육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AI와 어떻게든 연계해서 이제 데이터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반드시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실무와 데이터 분석 방법을 어떻게 접목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교육 아젠다 중에서 AI 활용 실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AI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AI 리터러시는 또 왜 중요한가, AI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끔 이제 해드리는 것. 요게 또 저희가 올 한 해 진행했던 교육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AI한테 이제 데이터를 또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도움을 받는 형태, 혹은 파트너로서 그런 협업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접목해서 이제 결과를 내면서 또 도움을 얻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이 좀 다수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해석 영역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아예 이제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까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AI의 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림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제는 온리 데이터 교육만이 아니라 AI와 어떻게 연계성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과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현업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올 한 해 데이터 교육의 좀 특징을 꼽아본다면, 프랙티컬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네,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저희는 PDS라는 컨셉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경우가 theoretical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실무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치 아래에서 이런 이제 정말 실무단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또 많이 진행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객사의 요청이 좀 3D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딥하게 또 요청 사항이 나오게 되면서 또 그 한편으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요청 사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교육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제 이렇게 교육과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노피 파트너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발현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이 렉처 형태만이 아니라 코칭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까지 이제 많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2024년 교육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과제를 또 선정을 할 때에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 과제를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공유를 드리면서 데이터 수집과 확보 용이성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비즈니스 임팩트가 어떠한가의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이제 데이터 혁신 과제를 좀 발굴하는 형태로 워크샵을 또 다수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틀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과제를 도출한 예시들을 또 이제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 보셔도 이제 일단 굉장히
현업에 정말 필요한 과제로 선정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대로의 과제는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는 좀 컨피덴셜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재구성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과제를 도출하고 그 과제를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단순히 그냥 일방향적인 강의나 교육 형태만이 아니라 코칭을 통해서 현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석 기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교육을 또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일방향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현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는 경험을 주게끔 할 것인가의 관점을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또 이런 데이터 교육의 성공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또 부상하고 있다라고 또 저희가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태블로라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가장 앞서 나가는 리더 솔루션이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가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전체적인 데이터 시각화 도구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파워 BI라는 도구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데이터 교육을 할 때 아예 콕 집어서 데이터 시각화를 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혹은 데이터 시각화에 태블로나 파워 BI 같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의 실습 내지는 시간이 안 되면 시연이라도 꼭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요청들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파워 BI로 또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또 대시보드를 구성한 결과를 이렇게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현업의 문제 해결과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사례를 또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현업의 문제가 이렇게 데이터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또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이제 아주 큰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뭐 너무나 중요한 또 DX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늘어날 일자리 탑10을 또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AI 또는 빅데이터 부문에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분야는 AI에 대한 직업 분야보다 그 전망이 더 밝다라고 평가될 만큼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일자리는 또는 그 직무에 대한 잠재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5년 이후를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런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누구나 데이터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제시드리는 바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컨셉인데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현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문가의 의미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시티즌 프랙티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잘 양성을 했을 때 조직 내에서 데이터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면서 상향 평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관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데이터 교육의 좀 방향성을 좀 몇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상은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제너럴리스트의 데이터 역량을 좀 상향 평준화를 해나가는 접근이 좀 더 이제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킬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학문 혹은 이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인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2025년 저희가 제시드리는 교육의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밑바탕에 또 깔려 있는 것이 데이터 리터러시, 또 AI 리터러시 역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내년 교육을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성공적인 그런 교육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분 강의를 좀 했었고요.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